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며 부탁을 받으면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는 가벼운 취급과 당연하게 여기는 무례한 뿐이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베푼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는 당신을 부려먹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조건적인 친절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퀴티 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매몰찬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쇼펜하우어가 명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려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찌릅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멀어지면 다시 살을 에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 안에서 비난과 질투, 배신이라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의라는 옷을 입고 상대의 가시가 내 살에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아한 어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이 말은 차가운 냉소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정직한 관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큼은 예외일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라며 마음을 쉽게 엽니다. 하지만 배신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뢰는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동의 검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내어주는 귀한 보석이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느 카페에서 친구에게 배신당해 울분을 토하는 사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자네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선함의 수준이 현실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믿고 생선을 맡긴 뒤 생선이 없어졌다고 울부짖는 것은 고양이의 잘못입니까? 주인의 잘못입니까? 인간 역시 이익이라는 생선 앞에서는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를 악마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유약하고 이기적인 평범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흔히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며 베푸는 자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험대는 당신이 말도 안 되게 잘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가, 아니면 눈빛에 질투를 담고 운이 좋았네라며 깎아내리는가. 당신의 번영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곁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0명 중 1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99명은 그저 당신의 그늘을 이용하려던 구경꾼일 뿐입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주변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기생충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해주겠지? 이 생각이 상대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관계는 파멸로 치닫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무례한 요구를 단칼에 베어낼 때 상대는 잠시 당황하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착한 노인이 되지 말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십시오. 존경은 친절이 아니라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입을 거치며 와전되고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의 대화에서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랑, 자식 자랑, 아는 체 하는 말들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해 긴장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자는 그와 동급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이 독설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긁을 때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당신과 구르는 그 지저분한 싸움을 즐기지만 당신은 오물만 뒤집었을 뿐입니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자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생각이 그렇군요 하고 지나가십시오.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움터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화가 치민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던진 감정의 낚싯바늘에 꿰어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일 뿐 나의 실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해도 들뜨지 말고 누가 당신을 비난해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바다는 타인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파도치기엔 너무나 깊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비하며 살았습니까? 좋은 차, 넓은 집, 자식의 명문대 합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장식품 아니었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초라한 장소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그 시간에 당신의 내면을 돌보십시오. 남들은 당신의 인생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쁠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진짜 귀티는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우느냐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고독을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연을 즐기며 내면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도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독은 비참한 버려짐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쓰레기 같은 관계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당신 내면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바쁘고 즐겁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당신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리한 부탁을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와 같습니다. 거절은 단호하되 정중하게 하십시오. 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 사정상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빈틈을 파고들어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한 것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유독 무게감이 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고 3초 정도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핵심만 말합니다. 반응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을 향한 질문이나 공격의 빛의 속도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하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불확실한 단어들을 삭제하십시오. 확신에 찬 친결한 문장이 수천 마디의 미사 여구보다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수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하나둘 정리하십시오.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좁지만 깊은 관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비워진 자리에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앉히십시오. 돈이 많다고 다 우아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재력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식탐을 조절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재물이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지만 정신적 고귀함은 우리를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비굴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아도 오만하지 않은 태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지혜도 품격도 사라집니다.
통증은 인간을 예민하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은 근육과 체력입니다. 매일 걷고 소박하게 먹으며 몸을 정갈하게 가꾸십시오.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 정신이 당신의 표정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건강은 당신이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지난 실수를 되씹으며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눈앞의 풍경,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충만하게 살아낼 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고독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로 힘들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인생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연극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관객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박수치며 감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인간관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말의 분량을 줄이고 박자를 늦추며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초라한 노인이 될 것인가, 우아한 어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입술 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는 금 대신 침묵이라는 왕관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그러나 기품 있는 당신만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